여정의 종착지를 찾아 오가는 지하철 거리.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범어역 지하도에는 예술을 위한 길이 있다. 예술가와 관람객의 사이가 스스럼 없이 가까워지는 곳 범어 아트 스트리트다. 여기엔 여러 예술가의 공간이 자리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녀 백운선 씨를 만났다. 상쾌한 아침. 어떻게. 별아, 학교 지각하겠다. 얼른 일어나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자. 막하다 꽃이다. 아이고 다 왔다. 극이 막을 내렸다. 커다란 세트도 이렇다 할 무대 장치도 없지만 이야기가 흐르는 이 독특한 무대가 궁금하다. 이 공간은요, 아주 작은 극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연극 연습도 하고, 연극 만들기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공간이고, 저의 또 개인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곳을 관객들 곁에서 제일 가까운 소극장, 거리의 작은 소극장으로 꾸몄다. 그녀로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연극 배우이자 연극 만드는 사람. 범어 아트 스트리트 이웃으로 살고 있는 연극쟁이, 우리 이웃에 사는 그야말로 옆집 사는 연극쟁이다. 저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백운선이라고 하고요. 활동명은 옆집 사는 연극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연을 찾아가는 공연을 다니다가 이제 어린이 관객들한테 힌트를 얻은 건데요. 그 아이들이 꼭 옆집에 사는 이모 같고 누나 같고 뭐 선생님 같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 좋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옆집 사는 연극쟁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됐죠. 제가. 예. 연극을 업으로 삼은 지 17년째가 되던 해 운선 씨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스스로에게 지어준 옆집 사는 연극쟁이 백운선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을 건 1인 극단과 함께 연극인 백운선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요요 쪼매난 콩알이 지 몸보다만 몇백 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가 산에 피어도 꽃이고.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드라마 속 주인공들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굉장히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싹이 몸속에 있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학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극단들, 이제 극단에 계신 선배님들 공연하는 걸 보면서 보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무대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환상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보면서 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제가 봤던 연극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연극이었어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 살아가는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놓으니까 그게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내가 글도 쓰고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직접 쓰고 무대에 올라가 연기를 펼쳤다. 뒤를 가만 되돌아보면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그날, 대학교 마당극 동아리에서 처음 연극을 시작했던 그날, 대구에서 마당극 전문극단에 입단했던 그날, 2021년 연극 배우 인생 21년 차에 접어든 그녀에겐 수많은 그날의 연극이 있었다. 글쎄 지금은 한 2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늘상 입는 옷 같아요. 물론 이 옷을 벗으면 벗어도 저지만 저를 표현하는 옷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냥 어떨 땐 피부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아주 편안한 것이 돼버렸죠. 직업이자. 2001년 극단 함께 사는 세상에 입단한 운선 씨. 소속 작가이자 배우가 되어 여러 작품에서 활동을 해왔다. 무대 위든 아래에서든 연극인으로 살아왔던 그녀가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극단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한 16년 정도 상근단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좀 발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차츰차츰 들다가 안 되겠다, 혼자서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쉬었죠. 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1인극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독립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작품에 대한 도전이 그녀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관객 앞에 오롯이 연극 배우 백운선으로 불리고 싶었다. 연극에 대한 또 다른 목마름. 그녀의 새로운 꿈이 연극인 백운선만의 1인극 미니멀 연극을 만들어냈다. 처음 이제 1인극을 시작할 때는 제가 오랜 시간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다른 동료들하고 공동 작업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제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만 잘 해내면 되는. 근데 지금은 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들고 창작하고 이렇게 기획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부대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공연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 공연을 하고 관객을 만나 보니까 아,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체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화려한 무대 장치를 걷어내고 한 명의 배우와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만들어내는 1인극. 그녀의 1인극에는 작품과 배우의 연기 그리고 작은 소품이 더해진다. 여기 아기자기한 소품은 모두 그녀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연극 속의 인형극이죠. 연극 속에 인형극이 한 번 있었고요. 이렇게 소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특히 어린이 관객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바라보죠, 어린이들은.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창문이 되고 이런 아기자기한 재미를 노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정말 바빠요. 바쁘게 오랜 시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애로라면 애로고, 근데 그런 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되게 재밌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뭔가 내가 장인이 된 듯한 느낌도 들어요.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을 선보였을 때, 그리고 관객이 좋아해 줬을 때 너무 희열이 크죠. 운선 씨는 관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관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다. 특별한 기술 장치가 필요 없는 1인극의 장점. 그녀의 작품과 연기를 찾는 곳 어디서든 무대를 열었다. 연극을 보기 좀 힘든 분들을 직접 그분들이 사시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초대를 해주시고요. 되게 보람을 느끼는 건 그런 얘기죠. 처음 연극을 봤는데 너무 재밌다. 연극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소중한 걸 저한테 답례를 해요. 뭐 책갈피든 인형이든 그런 아주 찰나의 순간에 되게 눈물이 나죠. 너무 감사하고 울컥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 손을 쓰다듬으시면서 반복해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보람이죠. 2017년 연극 할매는 힘이 세다를 시작으로 2018년 먼 길 떠나는 노래, 2020년 새들에겐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등 다양한 1인극 작품이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러고 보면 운선 씨가 쓰는 작품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원, 투, 쓰리, 포, 다섯, 여섯. 원, 투, 쓰리, 포, 다섯, 여섯. 열아, 냉중에 할매하고 또 만나지. 제가 관심이 좀 많아요. 그 주변에 실제로 우리 주변 이웃들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창작을 할 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로 공연을 했을 때 관객들로부터 오는 그 공감대나 호응이 또 크고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로 제가 내 배우로서의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실제 이야기들을 많이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별이 될 아이들아.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너희들 얘기를 다 들었다. 너희들 얘기를 다 알고 있지. 그러니 이제 마음 풀고 먼 길 편히 떠나자. 자장 우리 아가, 자장 우리 아가, 자장가를 부르며, 자장 우리 아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제 실제 이야기를 각색을 하고 연극화 시키는 거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 이걸 연극화 시켰을 때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창작 기간이 좀 길긴 해요. 그 리서치하고 자료 모으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길죠. 근데 발표가 되었을 때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실까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네. 올해 생긴 좋은 일 중 하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이다. 아주 작은 극장에서는 지난 1월부터 토요극장을 열고 있다. 오는 20일과 27일, 4월 3일과 10일, 17일에는 연극 할매는 힘이 세다가 공연될 예정이다. 할매는 힘이 세다는 진짜 제가 2017년에 독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어떻게 1인극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서울에 있는 국립극단에서 진행하는 그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이 작품이 탄생이 됐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정말 든든한 작품이고 지금까지 2017년부터 100회가 넘는 공연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효자 작품입니다. 네. 어린이가 없는 우리 마을에서 별이는 그야말로 니하고 내하고 고향 마을에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된 주민들. 이야기는 주인공 할매와 이웃들 그리고 동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세우면서 시작된다. 우리 마을 산이고 들이고 싹 밀어내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어앉힌다고요. 이런 쎄 빠질 놈들을 봤나? 산이고 들이고 다 파헤치마 그 천벌을 우째다 감당하려고. 이 작품에서 할매는 그 농사를 짓고 씨앗을 심고 생명을 가꾸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힘이 세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다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이름이에요. 할매라는. 그리고 할머니라고 하지 않고 할매라고 한 것도 이 경상도의 말을 쓰고 싶었고 경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할매입니다. 해. 그러고 보면 등장인물만 10명. 목소리의 영역은 남녀노소, 사람에서 동물까지 무한대다. 누가 뭐라 지키는데 나는 막 안 듣긴다. 좀 크게 지키라. 좀 배역이 많아서 헷갈리지 않냐라고 많이 질문들 해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그렇다시피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무조건 그 인물이 됐을 때는 이 목소리와 이 몸짓이 나온다라는 거를 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연극 배우 백운선이 보여주는 이야기 할매는 힘이 세다. 과연 할매는 마을을 지켜냈을까? 씨 뿌려! 문 여서 마음의 문을 여서 재미진 이야기가 두둥실둥둥 들어가요.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쓰고 있는 그 작품들이 주로 슬픈 일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연극을 계속 쓰고 싶고, 안주하고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저를 예민하게 이렇게 저 자신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연극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이웃들과 일상 속에서 연극을 나누고프다는 옆집 사는 연극쟁이 백운선. 그저 연극쟁이로 살아갈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매 순간 꿈을 향한 도전이다. 문화요가 전해드리는 봄맞이 특별 전시. 그 첫 번째는 식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정유선 작가입니다. 네, 이번 식물의 언어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미래, 활짝 펼쳐질 미래를 위한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함께 잘 이겨내보자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식물을 관찰하고 또 묘사하며 그들의 삶을 탐구하는 정유선 작가. 이 모든 꽃들이 작가의 정원에서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제가 정원을 가꾼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정원을 가꾸기에 바빴는데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식물에 이제 그 자라나는 것들도 보여지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얻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정원에 피어난 수많은 식물들은 각자의 본성에 따라 꽃이 피고 또 시들기도 하는데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꽃들에게서 작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모습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화과와 관련된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사람들 눈에 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서는 너무 무모하다 그거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가 무화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모티브로서 무화과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식물의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모티브로서 식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섬세한 드로잉부터 오묘한 색감의 페인팅 작품까지 마치 작가의 정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자연을 그리는 만큼 그림의 재료에도 신경을 쓴다는 정유선 작가. 그녀의 주 재료는 자연돌로 만든 물감 석재를 사용합니다. 저는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다루는 재료 또한 자연에서 추출된 재료를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내음 폴폴 풍기는 갤러리 안. 관람객분들도 봄내음에 한껏 취해봅니다. 스케치를 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벌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꿀을 따라서. 어떨 때는 힘든 시기를 견뎌야 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와서 작가님 설명을 좀 듣고 이렇게 전시 그림을 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궁금한 점도 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봄이 다가와서 제가 오늘 휴가를 내고 전시를 보게 됐는데 정말 봄에 맞는 전시를 보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그 화사한 느낌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가가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었는데요. 관람객이 직접 봄의 설렘을 전달할 수 있는 엽서를 마련했습니다.
항상 전시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이제 관람객들이 보시고 그 작품을 보시고 그냥 좋았어요 그러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그 여운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특히 전하고 싶은 어떤 그림의 내용들을 담은 엽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갤러리에 담아낸 정유선 작가의 정원. 정원 속 꽃도 보고 작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픈 분들은 3월 보이드 갤러리로 나들이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꽃의 생태에 비유했을 때 시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꽃이 시든 시기를 잘 견디고 또 땅속에서 구근을 잘 이렇게 성숙시켜야 아름다운 꽃이 피우듯이 우리도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큼해지는 이번 전시, 외국 작가의 특별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봄 기운이 가득한 데이비드 걸스타인의 신작과 소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데이비드 걸스타인은 전 세계 공공조형물, 대형 작품, 오브제 등을 선보이는 전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서 대도시의 역동성과 활기찬 리듬을 포착하고 밝은 색채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작가로 불리는 데이비드 걸스타인. 팝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그의 작품은 이미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의 작품엔 강렬한 색감 말고도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기도 또 조각이기도 하다는 그의 작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걸스타인 작가님은 레이저로 컷아웃한 강철판 위에 자동차 도료를 직접 칠하여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은 입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화와 조각을 결합한 걸스타인은 회화의 영역을 확장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컷아웃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의 작품에서는 독특한 공감각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화려한 꽃들이 인상적인 부케 시리즈와 뉴욕의 생동감을 그대로 담아낸 에비뉴 시리즈를 위주로 다양한 신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풍경을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작품은 꾸준히 사랑받는 버터플라이 시리즈들 중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신작 퀄리티 타임입니다. 봄날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은 자전거를 타는 남녀 두 사람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날아가는 화려한 나비들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화려한 색감을 보며 이른 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겐 이 전시회가 제격입니다. 시선의 거리와 또 방향에 따라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 여러 각도 관람은 필수. 색감 자체가 원체 화려하고 그다음에 입체감이 너무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조금 작품별로 좀 색다른 느낌이 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팝 아티스트 데이비드 걸스타인이 만들어낸 역동적인 세상. 올해 5월까지 전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데이비드 걸스타인 전시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오셔서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마지막 전시는 마음의 붓으로 봄을 담아낸 한 작가의 전시인데요. 따뜻한 색의 작품들. 하지만 이게 사진이라면 믿겨지시나요? 제가 사진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단순히 그냥 실제적인 형상을 찍는 것보다는 사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원하는 분들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카메라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 기법 중에서도 다중 연속 촬영에 수년간 집중한 이현아 작가. 여러 장의 이미지를 중첩해가며 오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집중하고 있었던 건 꽃 중에서도 제일로 꼽히는 연꽃이라는데요.
고귀하면서도 꼿꼿함, 그리고 끈질긴 생명을 지닌 연꽃은 사진가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훌륭한 피사체라고 생각해서 연꽃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사실적인 사진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아름다움까지 담아냈는데요. 사진을 촬영한 후 작가의 감성적인 회화적 기법을 더한 겁니다. 제가 사실 사진은 굉장히 사실적인 형상이 우리 이제 많은 분들 시선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선에서 약간 탈피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주 사실적인 표현은 극소수화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회화적인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또 추상적인 기법을 넣음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를 저는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가치에 갔을 때 혹시 새벽에서 형상을 좀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연잎에 사진과 그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현아 작가의 작품, 관람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전시장을 들어오면서 첫 느낌이 아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근데 막상 전시장을 돌면서 보니까 따뜻하고 작품 하나하나 애정이 담기고 진짜 대중에게 봄을 알리고 싶은 심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이현아 선생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이 색감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갤러리를 가득 채운 봄의 기운. 이현아 작가의 전시회는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봄을 담아낸 3인의 작가들. 봄을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밝고 활기찬 에너지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